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28포인트, 1.71% 하락한 2,1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6% 내린 656.3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미니 양적 완화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준은 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실현되지 않는 한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좀 나타내면서 리스크 오프 심리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중화권에서는 긴 설 연휴를 마치고 장이 열리면서 폭락장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들의 노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이미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피요. 오늘 1.71% 장이 끝나면 끝날수록 더욱더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 2, 3위 나란히 3%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더욱더 하락세를 부추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까 해외 증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항생 지수도 그렇고 대만 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도 함께 덩달아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시장이 이제 더 빠지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아마 내일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세나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한 것은 거의 부족한 것과 같다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따라가다가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시장이 빠질 때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점에서 물리는 정말 이 두 개가 함께 됐을 때 이번 시장이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최고점에 절대 물리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최저점일 때 절대로 우리는 손절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언제까지 빠지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장에서 대만 증시가 열렸고요. 내일자에서는 열리는 게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중국 증시가 열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중국 증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생산을 가동을 중단하든가 아니면은 뭐 파견 나갔던 근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지금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지금 다시 전용기를 보낸다든가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마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 주에 정말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음 주쯤에 끝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저점을 찍어주고 천천히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빠졌다고 해서 겁먹고 우리가 뭐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시나리오를 알면은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이 왔을 때 버티고 어쨌든 시장은 반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한다면은 아마 이번 시장 절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오라누스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코스피와 오늘은 좀 모양이 비슷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역시나 개인만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또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뭐 HLB가 3%대 하락, 그리고 KMW가 5.58%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약간 좀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떡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코로나 쪽에만 이제 쏠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사망률이 높지 않은 질병 같은 경우는 원래 확산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이제 뭐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치사율은 아직 2%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리세션에 대한 또 이제 부담감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오늘 약간 조금 기대했었던 거는 새벽에 FOMC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내비쳐줬다라면 사실 저는 지수가 오늘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 기대치를 좀 충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FOMC를 통해서 나왔던 거는 기존의 연준이 취했던 방식하고는 살짝 지금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FOMC가 있을 때마다 연설문을 갖고 오게 되는데 연설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 FOMC마다 똑같은 이 문장을 갖고 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단어만 이제 살짝 바꾸게 되는데 직전에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가계 소비에 대해서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FOMC에서는 스트롱이 아니라 마더레이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비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의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앞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각이 나왔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는 작년 2019년 9월 달부터 연준이 계속적으로 유동자금을 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잘 안 갔지만 미국 증시는 정말 많이 올라갔었던 거는 그야말로 유동자금을 풀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오늘 FOMC를 통해서 발표가 나온 거는 4월부터 이제 레포 매입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 유동자금을 풀어왔지만 4월 달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유동자금을 다시 회수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어제 야간 시장에서 환율에 또 영향을 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 1,180원이 넘었습니다. 네. 넘다 보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의 이제 대량 매도까지 좀 불러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일 중국의 뭐 제조업 경기 지수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쨌든 트럼프나 시진핑 쪽에서 양쪽에서 어쨌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이야기만 충분히 나온다라면 다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 잘 됐으니까 증시 좀 부양시켜서 재선에 좀 유리하나 그렇죠. 싶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또 빠지니까 아무래도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네요. 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로 묶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오전까지는 파란불을 켰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1.21% 상승하면서 5,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잘 올라가다가 어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쭉 쏘아 올리는 모습이에요.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 대장주를 역할했던 종목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거의 대장주에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르스 전문가가 이 진원생명과학을 왜 가져왔느냐? 이 종목이 더 간다 또는 이 후속주가 있다라고 가져왔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세가 저점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옵니다. 대략 한 150%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눌림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단기가일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거는 더 이상 나올 공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포가 나오려면은 사람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럼 실제로 대한민국에 지금 걸리는 사람이 총 6명인데 6명 중에 2, 3%라고 한다면 거의 사망률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다음 주든 거의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5월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이 쭉쭉쭉 나옵니다.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 처음에 한 명이 걸렸을 때 급등이 시작하고요. 그다음 4명 걸렸을 때까지 급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첫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하락세가 나와줘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신종 코로나가 이 6월 2일 날짜에 마무리가 됐는가? 신종 코로나는 사실상 7월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 찍은 시기가 첫 사망자가 나온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가 없다면은 이번에 이 확진자가 6명 늘었거든요. 이제는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그 공포감이라든가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 다음 주 아마 이 중국 지수가 시작이 되는 그 구간부터가 거의 고점을 찍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있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스프리마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특징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강하게 켰습니다. 12.05% 급등하면서 46,9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참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좌가 좀 불어나고 있는 그런 네. 행복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양봉 딱 세우면서 오늘 48,0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요거잖아요. 지문 인식. 그렇죠. 계속 얘기하시는 휴대폰, 네네. 스마트폰 이런 그렇죠. 거 얘기하시려고요. 지문인식 이제 모듈을 탑재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참 재밌는 게 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대로 마진율로 이제 오기 때문에 오. 그대로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유독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IT 섹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을 텐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에 이제 지문인식 모듈을 탑재하는 기업인데 기존에는 이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9,670만 대 정도가 됐었는데 향후에 지금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겠다라는 이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2020년에는 1억 한 2천만 대 정도까지 이제 스마트폰이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지문 인식 모듈을 그대로 탑재를 한다면 그대로 이제 마진율로 따라오는 기업이라서 저는 이 기업이 정말 참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이 성장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오늘 슈프리마뿐만이 아니라 뭐 동원 아나텍 같은 종목도 또 같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IT 섹터 내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고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시장 주류는 여기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지수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다시 이런 IT 섹터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5.33% 빨간불을 켰고요. 장중한 때는 2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일별 시세 보면은요. 참 우리가 매수가 1월 13일 그러니까 10일 요때 10일, 9일 때 급등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매수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는 상단에서 좀 움직이다가 장이 좀 이제 좀 떨어지면서 설 연휴에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은 장대 양봉 딱 세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견고하게 또 오늘 올라갔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보세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걱정할 필요도 없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상승이 아직 덜 나왔다는 겁니다. 덜 나왔다. 예. 그러니까 조금 오늘 살짝 아쉽죠. 장중에 이제 10% 정도 올라갔다가 네.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공부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좋은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IT 섹터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는 거는 또 MLCC 업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게 이 바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기 때문에 MLCC 업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3분기 때가 가장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잘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3분기 때까지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21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가주는 그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지난 1월 초에도 역시나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 때문에 상승분을 좀 어느 정도 뱉어냈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봉상 여전히 조금 매물이 많은 종목입니다. 앞전에 이제 지난 2018년 하반기 때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을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좀 단기적인 저항권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대에서 수익을 잡고 가는 방식도 좋지만 저항대에서 수익을 잡았다가 또 밀린다라면 재차 또 편입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바른손 ENA입니다. 자, 매수일은 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 설정해 주셨는데 아직은 최고가 수익률이 0.27% 그치고 있어요. 그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1%도 안 올라갔어요. 기생충이 아시겠지만 오스카상이 지금 2월 9일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다음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중이 가장 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손 ENA는 지금까지는 약간 워밍업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주가 아마 시세를 보여줄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안랩입니다. 매수일은 1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약보합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했네요. 0.15% 하락하면서 67,9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져가지고, 어떡해요? 네.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또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장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적이거나 이슈적으로는 네. 문제가 없는데 시장 영향이 좀 받고 있는 시장 거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저점을 찍고 아마 본인의 자리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찾아갈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EDGC는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매수일은 1월 29일 바로 어제였고요. 목표가 6,000원인데 완벽하게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1.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장 중반까지, 장 후반까지만 해도 파란불을 켜서 올라가려나 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딱 수직 상승을 하면서 11.2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2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매수일이었는데
어제 기가 막히게 또 음봉을 딱 띄워주면서 우리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주더니 오늘 아주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대지 씨는 자랑 좀 해주세요. 아니, 목표가를 적당히 달성한 것 같아서 네. 예, 높게 일부러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부터 더 커질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커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디지 씨는 그냥 지금 구간에서 적당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단어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그러게요. 테슬라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어제 2차 전지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번에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가총액이 140조를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조를 넘어섰다고 막 이슈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40조가 더 올라서 140조가 됐습니다.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드는 건 힘들지만 100조가 140조 되는 거는 눈 깜빡할 새에 만들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140조가 되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 거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드라는 자동차가 알 거예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시가총액 2개를 합쳐도 테슬라를 못 이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인데 실제로 이번에 이 테슬라가 또 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 또 자동차 만들고 판매까지 하면서 이 테슬라 이 모델 3에 대한 이 실질적인 자동차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도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중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는 37만 5천 대가량의 자동차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7만 5천 대가 뭐 그렇게 많은 거냐 싶겠지만 2018년 대비 2배가 대략 50%가량의 상승세가 나아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만 대를 목표로 만들 것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50만 대를 만들면 또 50% 성장해요. 그러니까 매년 50%씩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그럼 주가는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국내에 이 차전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관련 수혜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유럽이 워낙에 환경 규제가 엄청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2020년에 또다시 새로운 환경 규제를 진행해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우리 유럽에서는 네. 우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기후 이 환경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는데 이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한 27%가량의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만약 배출이 초과된다, 그럼 당연히 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사실상 좀 페널티가 부과되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런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가솔린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 규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써야 됩니까? 휘발유, 가솔린을 쓰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종류, 모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연도 규제하고 끝난 모르겠는데 2021년보다 2025년에는 한 15%가량 더 줄여야 되고요. 2025년보다 2030년에는 한 35% 정도 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줄여야 되는 거는 점점점 친환경차로 넘어가야 된다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기준대로 2021년도까지 넘어갔을 때는 만약에 폭스바겐이 지금의 자동차를 유지한다면 벌금이 한 2조 원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8조 한 7천억 됩니다. 그럼 그중에 2조가량의 벌금을 낸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친환경차, 전기차 시장을 누가? 테슬라가 공략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테슬라가 조금 더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 테슬라와 연관돼 있거나 전기차와 연관돼 있는 기업은 당연히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라노스 전문가님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은 테슬라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테슬라에 공급을 네. 하는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업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을 네. 생각하시는데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는 따로 벤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놀란 게, 네. 야, 마르스 전문가가 보통은 이제 이슈를 좀 위주로 종목을 많이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공급 벤더 회사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MS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호 시스템과 그 다음에 SKC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군산 쪽에 공장을 계속적으로 좀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인 MS 오토텍을 오늘 갖고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정확하게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올라간 거고 테슬라가 신고가 갈 동안 계속 이제 따라 올라갔었던 게 이 MS 오토텍입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역시나 뭐 또 역시 양봉을 하나씩 한번 뽑아냈었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이 월봉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 깃발형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깃발형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월봉상 저항 구간을 7,0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한 9,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하에서 이 MS 오토텍을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 오토텍이 과연 정답일까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테슬라에도 하고 삼성 SDI에도 하는 기업을 찾으면 되네요. 테슬라에 직접 하진 않고 있고요. 테슬라의 수혜를 받으면서 삼성 SDI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테슬라의 부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기업도 과거에 이슈로 한번 엮였었어요. 테슬라가 한창 뜰 때 부품으로 공급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삼성 SDI에 지금 공급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면은 삼성 SDI 포함해서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테슬라가 유럽 시장, 중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서 국내 종목들이 따라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테슬라가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장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의 대장 2차 전지가 삼성 SDI죠. 그래서 삼성 SDI가 천천히 달라붙으면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는 정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세, 우상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냥 2차 전지를 만들어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 SDI에 대략 70%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도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가스켓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걸 공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관련된 수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라는 게 단기간에 그냥 뭐 실적 깜짝 발표 끝났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이 환경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어도 우상향세가 충분히 가능할 만한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 삼성 SDI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정답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라노스 전문가님 틀리신 것 같고 아, 틀렸나요? 삼성 SDI에 들어가는 거니까 맨 앞에 3 들어가잖아요. 아, 굉장히 예리한 맞습니다. 맞아요? 네, 봐봐요. 3자가 들어. 알겠습니다. 3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조금 약간 힌트에 마음이 맞으신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이 테슬라 이야기하셨다면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구글 나왔습니다. 네. 뭘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놀랬다고 하는 깜짝 겁니다. 네. 일단 지금 네. 미국에서 계속 이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정말 혁신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오. 정말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물결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빵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내지는 빵 관련해가지고 주변 기업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전통 제조업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현저히 바닥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에 혁신 성장을 갖춘 기업들이 정말 신고가를 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내지는 이 초연결성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직접적인 4차 산업 관련주들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사실 4차 산업에 직접적인 연관관계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제가 구글의 기술적 분석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글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지금 미국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 잠깐이나마 개파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21선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지난 6월 달부터죠. 6월 달부터 6월 저점 대비해서 벌써 구글의 상승률이 47%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도 큰데요. 그만큼 이런 관련된 기업이 있다라면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그 종목은 꼭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미래 뭐 몇 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가 191조 규모의 시장이에요. 현재가. 네, 현재가 191조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혁신 없습니다. 기업이니까. 왜냐하면 현재 191조라는 게 네. 작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오. 2019년 네. 데이터. 근데 2019년 9월 달쯤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기술금융 대출을 3년 동안 약 90조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기술금융 대출 관련된 이 시장이 지금 현재 191조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90조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혁신금융 지원으로 인해서 뭐 정보 제공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성을 저는 좀 이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재료, 테마성으로 인해서 반짝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대세 상승 나오는 종목들, 그냥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 봤을 때 꾸준하게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독 강조드리는 게 바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인 겁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인공지능 안에 메모리 탑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당연히 사셔야 되는 거고, 또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정보화 기술 같은 경우 역시나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부 지원금으로 확대시킨다라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이 기술금융 대출 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1위라는 거 그거 알고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기술금융대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말씀은 알고 계세요? 사실상 지금 네. 뭐 기술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어려워요. 그런 분야라고 좀 기술을 말씀드리. 대출해 주는 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혁신 기업들한테 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매출이 확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기 네. 쉽게는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기업이네요. 네. 빅데이터 기업이다. 알아봤어요. 예, 네.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쪽으로 본다 한다면 대부분이 클라우드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클라우드 관련주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구글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존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를 일반 기업들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구축하지 못하는 소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 클라우드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수혜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클라우드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이 있다고 한다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픈베이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픈베이스는 정책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클라우드도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베이지 비선 라인대를 닿을 때마다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나와주죠.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클라우드 관련주 중 하나가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아까 기술금융대출에서 점유율 1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 두 번째 힌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 번째 힌트에서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쪽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 준비해온 종목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9천억밖에 되지 못하는데 요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세일즈 포스가 빅데이터 회사 태블로라는 회사를 18조 6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역시나 구글이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루커를 3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빅데이터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분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저는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제가 갖고 왔었던 종목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디바이스 ENG라든지 뭐 JT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하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나 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볼까요? 마르스님 정답 삼화전기요라고 하트 뿅뿅뿅 보내주셨고요. 삼진 L&D도 오고 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께 MS 오토때 오고요. 우란수님 방송 꼭 챙기는 여인이라고 하시네요. 여인님 반갑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란수 전문가님께 9일 제지까지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마르스 전문가님께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삼진 L&D 오고 있고요. 상신 EDP도 보이고요. 신흥 SEC 그리고 PNT까지 왔습니다. 마르스님께 하트 뿅 화이팅. 근데 답은 모르겠어요 하면서 야옹야옹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센트럴 모텍도 보입니다. 제가 아까 바른손 ENA를 마른손이라고 했더니 저 장난치시네요. 이태현 전문가님 하면서 마른손 ENA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발음 열심히 잘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맞죠? 맞죠? 333 L&D가 정답이었습니다. 저 정답 맞췄으니까 저도 체험권. 네, 뭐 체험권은 뭐 나중에 식사 체험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자가 들어가는데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삼성 SDI의 70%가량의 가스켓을 공급하는 기업이 삼진 L&D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사실상 2차 전지가 테슬라가 이번에 이슈이기 전까지는 정말 업종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아마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막 추세 돌파를 지금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지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만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완벽한 정별입니다. 그리고 정별 돌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보시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일단 2,750원 먼저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 때 먼저 돌파하는 걸로 보시는 걸로 하고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 구간 2,4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진 L&D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2,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늘 언제나 네. 꾸준한 우리의 계좌를 일어나면 또 불려있고 또 일어나면 또 불려있고 그래서 너무 네. 좋거든요. 오늘 종목도 기대되는데요. 당연히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사실 매일매일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는 참 네. 바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제 종목을 샀을 때 그냥 뭐 하루 뒤든 일주일 뒤든 뭐 열흘 뒤든 이렇게 열어봤을 때 정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면 그야말로 얼마나 주식이 편하고 수익 보기도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이 IT 반도체 섹터를 뒤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4차 산업 혁신 성장에 맞는 이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제가 두 종목을 해외 기업을 두 종목을 예시를 드렸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빅데이터 회사들을 지금 인수할 때 평균 약 한 3조에서 10조 정도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9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뭐 5배까지의 뭐 또 시가총액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고 일단은 제가 한 종목을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이 더존 비전이라는 기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 역시나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10월 정확하게 24일 날 제가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 현재까지 35%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하고는 무관한 종목, 이런 종목 하나 정도가 있어야 장이 빠지든 장이 올라가든 간에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나 이 더 좋은 비주얼하고 상당히 비슷하지만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9시 온라인 방송에서 꼭 이 종목을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간에 꾸준한 수익 한번 달성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썩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그쵸.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전염병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아요. 이번에 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이 터지면 당연히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빠짐이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신종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 왜? 이번에 고점에 물리면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2015년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걸렸어요. 5년에 걸렸거든요. 그럼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조심하면서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이 경기 지표가 좀 발표 나올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내일은 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또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퐁당퐁당 장세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저점에서 1차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시장 주도주들이 눌림목에 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한 좀 확신이 생긴다. 경기에 대한 뭐 부양 정책이 나온다.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힌트 이야기 하셨을 때 대세 상승이라는 단어가 딱 꽂혔어요. 제 마음에. 그 종목이 네. 대세 상승을 탈 수 있는 네네. 종목을 늘 가지고 오시니까요. 네. 오늘도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 대세 상승의 기운을 타서 쭉 올라가는 종목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오늘 장을 딱 본 순간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들 사실 하락을 했을 겁니다. 오늘 뭐 하락 종목이 거의 뭐 1,900개까지 나왔으니까 맞아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보유한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장에서 시장 대비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딱 한 겁니다. 장이 떨어지든 장이 올라가든 간에 정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앞서 보여드렸던 더존 비주언처럼 시장하고 무관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더존 비주언이 약 2달 동안 35%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꾸준하게 한번 상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 통해서 꼭 갖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스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